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 가운데 오리지널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의 저자분이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저자가 낸 책이 새로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얼핏 이 제목만 보면 좀 뻔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목이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이 썼으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주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애덤 그랜트의 신작입니다. 히든 포텐셜 소개해드립니다. 역전압, 동해바다 같은 중복어들이 있습니다. 히든 포텐셜은 약간 이런 중복어처럼 느껴집니다. 포텐셜이란 말 자체가 이미 잠재력이잖아요. 잠재력은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왜 굳이 감추어진이라는 이 히든이란 말과 붙어서 썼을까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책의 핵심이 있습니다. 흔히 포텐셜이라고 하면 감추어진 재능 같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담 그랜트가 말하는 것은요,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출발점이 어디냐가 아니라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간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는 사람이 포텐셜을 터뜨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포텐셜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책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 책은요, 단기간 내에 탁월한 성장을 보인 뉴욕 할렘 지역의 공립고등학교인 레이징 룩스의 체스팀을 소개합니다. 가정 환경도 어렵고 팀원도 적고요. 무엇보다 체스를 배운 지 2년밖에 안 된 아이들로 구성된 팀이 체스 챔피언이 된 이유가 다름 아닌 품성기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지기량처럼 지식이나 성적, 지능과 관계된 것이 아닌 주도력, 친화력, 자제력, 결이라는 4가지 요소가 이런 성취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런 성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과정을 통해 배운다라고 하죠. 그래서 품성이 의지의 문제가 아닌 기량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AI 때문에 수많은 인지 기량이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품성 기량이 이 AI 시대에 인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죠. 일장에서는요, 이런 품성 기량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과 주변에 배울 만한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적용하는 역량과 의지, 그리고 완전주의 함정을 버리고 불완전함을 인정하기입니다. 언어를 5개, 6개씩 하는 언어 천재도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언어를 배워도 진전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언어에 큰 진전을 보인 것은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 언어를 잘 몰라도 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자꾸 그 언어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언어가 지식의 습득이 아닌 소통 기량의 발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불편하지만 그 언어를 쓰는 소통의 상황에 자꾸 억지로 자신을 밀어넣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스펀지처럼요, 주변에서 배울 것을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열망도 필요한데요. 이건 역시 품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완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엇을 시작한다라고 해봤자 결코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의 역설을 지적을 하죠. 완벽주의자들은요, 3가지를 잘못하게 되는데, 첫째는요,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실패로 이어질지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게 돼요. 그리고 셋째는 실수하면 자신을 비하하고요. 그러면 실수해서 배우기가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얼음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완벽주의를 버리고 불안함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요, 품성 기량을 쌓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행을 놀이처럼 바꾸고요, 지침을 찾은 후에 그것을 확인해줄 사람들을 활용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끌고 가는 그런 방법이었다면 3장에서는요, 보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기회를 만드는 체제를 구축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의 발전 방향과 팀을 어떻게 조직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책의 저자인 애덤 그랜트가요, 조직 심리학자라 아무래도 최고의 팀이나 단체를 조직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편입니다. 이 책에서 애덤 그랜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지적인 역량이 아닌 품성적인 역량이 자신의 발전을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능력은요, 타고난 재능이 아닌 실제 그 과정에서 노력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인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재능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조직 심리학자답게 다양한 실험의 결과와 객관적 관찰들로 증명을 하는 책이에요. 저는 여러 사례 중에서 애덤 그랜트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기말고사 때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말하고요. 대신 자신이 모르는 문제는 그것을 맞힐 만한 학생의 이름을 적으면 점수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마치 TV 게임쇼에서 전화 찬스를 쓰는 것 같이 한 것인데요. 이 선언 하나로 전체적으로 기말고사 점수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찬스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유는요, 누가 그 문제를 맞힐 만한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은요,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어떤 부분을 잘할지 파악을 했는데, 그러다가 혼자 공부하기보단 집단으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자기들한테 나았던 거죠. 학업 성취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개념을 정리하고 도와주고 알려주면서 같이 시험을 준비한 셈이 되었는데, 그것이 학업 성적이 오른 이유라고 합니다. 품성 기량이라는 말부터 이런 커뮤니티의 협력까지요. 이 책에서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책은 마치 AI 시대의 인간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며 대비해야 할까를 알려주는 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덤 그랜트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메시지의 선명함은 좀 떨어지지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의적절함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은 책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책 책방은 애덤 그랜트의 히든 포텐셜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히든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